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호르몬 밸런스입니다. 저자는 네고로 히데유키, 출판사는 스토리 3.0입니다. 왜 갑자기 늙는 걸까? 왜 의욕이 사라질까? 왜 병에 걸리기 쉬운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인은 바로 호르몬이다. 우리의 온몸을 밤낮 없이 여행하고 있는 화학 물질이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몸의 한 기관에서 합성, 분비되어 혈액을 타고 몸속을 순환하며 여러 기관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먼저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이름 그대로 몸의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이다. 수면 중에 더 많이 분비되며 이 호르몬의 작용으로 뼈가 굵어지고 근육이 붙고 키가 자란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 그렇다면 이미 성장이 끝난 성인은 성장 호르몬을 무시해도 좋을까? 정답은 노이다. 성장 호르몬은 성인에게도 중요하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 재생 공장으로 변한다. 예를 들어 피부 표피 가장 아래쪽에 있는 기저층에서 새로운 세포가 생산되면 이 새로운 세포와 교체되도록 오래된 세포를 피부 밖으로 밀어낸다. 이것이 각질층까지 올라와 각질의 형태로 떨어져 나간다. 이러한 피부 재생 주기는 약 4주이다. 피부 재생은 피부의 신진대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수면 중에 이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수면 중에 신진대사를 돕는 것이 바로 성장 호르몬이다. 흔히 미인은 잠꾸러기라고 하는데 이는 최신 의학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면은 뼈도 튼튼하게 만든다. 사람의 뼈는 약 5년 주기로 재생되고 새로운 조직으로 바뀌는데 이런 골대사 역시 수면 중에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다. 멜라토닌은 수면과 관계가 깊다. 멜라토닌은 프리 라디칼을 제거하는 귀중한 호르몬이다. 프리 라디칼은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이다. 세포에서 에너지가 생산될 때 나오는 물질이며 피부의 검버섯이나 주근깨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도 이 프리 라디칼의 일종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프리 라디칼은 점점 증가한다. 프리 라디칼은 노화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며 우리가 앓고 있는 많은 질병이 이 프리 라디칼과 관련이 있다. 암, 심근경색,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심부전, 위궤양 등 다양한 질병에 관여하는데 그런 프리 라디칼에도 천적이 있다. 바로 멜라토닌이다. 멜라토닌은 프리 라디칼을 발견하는 즉시 달라붙어 무해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노화의 주 원인으로 악명 높은 프리 라디칼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덧붙여 멜라토닌은 정신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한다. 식사와 운동에 신경을 써도 수면을 경시하면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이 두 가지 안티에이징 호르몬의 활동이 저하되고 마음의 안정도 얻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은 중요한 호르몬인 만큼 앞으로도 자주 등장할 예정이다. 덧붙여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성장 호르몬과 인연을 끊을 수 없다. 성장이 끝났다고 해서 그 역할이 끝나지는 않는다.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필요하다. 낮 동안의 활동으로 상처 입은 세포를 보수하고 신진대사를 돕는 등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이 성장 호르몬이다. 성장 호르몬은 아래의 중요한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내장과 기관을 만들고 복원한다. 새로운 피부를 만든다. 근육을 만들고 복원하고 증강한다.
뼈를 만들고 복원하고 증강한다. 면역력을 강화한다. 뇌와 시력의 활동을 좋게 한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나이를 먹을수록 차츰 이유를 알 수 없는 컨디션 난조에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들어서 상처 입은 세포를 충분히 복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소변 때문에 중간에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항인효 호르몬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소변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억제하는데 어느 정도 연령까지는 충분히 분비되지만 나이가 들면 분비량이 줄기 시작하고 50대에는 상당히 저하된다. 그 결과 이뇨작용을 억제할 수 없게 되어 자주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고 수면 자체도 얕아진다. 그렇다면 어린이와 달리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는 성인도 수면의 질을 높이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성인의 경우 이미 감소한 성장 호르몬을 수면으로 증가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수면 이외에도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있다. 적당한 공복감, 적당한 스트레스, 적당한 운동. 꼭 기억을 해야 될 적당 삼총사이다. 만복 상태가 되면 성장 호르몬은 분비되지 않지만 적당한 공복 상태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 보통 식사 후에 서너 시간 안에 소화가 이루어지므로 그 후가 공복 시간이 된다. 공복 시간이 너무 길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식사와 식사 사이에 5시간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공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에 3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간식은 삼갈 것, 하루 3끼 규칙적으로 식사할 것,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게 할 것. 적당 삼총사 2번째에 해당하는 스트레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마음으로부터의 불안, 분노, 위험을 느끼는 수준의 스트레스는 좋지 않지만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정도로 피로감을 느끼는 수준이라면 그 상태를 적당히 회복시키기 위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된다. 스트레스로 인한 성장 호르몬의 촉진을 위해 일이나 취미 등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열중해보자. 그리고 생활에 강약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적당한 운동은 근육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세포가 적당히 손상된다. 세포가 손상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된다. 이때에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적절히 혼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멜라토닌은 앞서 말한 프리라디칼의 제거에도 공헌한다. 인체의 산화는 다양한 병을 일으키는데 산화를 일으키는 것이 프리라디칼이다. 이 프리라디칼은 노화의 주요 원인이다. 그러므로 프리라디칼을 제거하는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면 노화를 막을 수가 있다. 멜라토닌을 만들기 위한 일광욕에는 규칙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 햇볕을 쬐는 것은 중요하지만 같은 빛이라고 해도 저녁부터 밤 사이에 인공적인 빛, 특히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PC 등에서 나오는 블루 라이트는 피해야 한다. 밤에 쬐는 빛은 반대로 멜라토닌 생산을 억제한다. 이에 따라 멜라토닌에 의한 심부 체온을 저하하는 작용과 수면 촉진 작용이 저하가 되어 체내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다. 그러면 다른 호르몬의 분비에도 영향을 미쳐서 호르몬 연계의 플레이가 무너진다. 잠들기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이 낮아지며 나쁜 생활 습관으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같은 생활 습관병이 생긴다. 아침 햇볕은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킨다. 사실 세로토닌은 앞서 등장한 멜라토닌과도 중요한 관계가 있다. 밤에 세로토닌의 효소가 작용하면 멜라토닌으로 변한다. 햇볕을 쬐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햇볕은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잠을 잘 때 활동하기 시작하는 멜라토닌의 재료가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잔다. 깨어있는 시간대에는 세로토닌이, 잠을 자는 시간에는 멜라토닌이 활동한다. 이 둘은 마치 쌍둥이 같은 관계이다. 두 가지 모두 몸에 활력을 주고 노화를 방지하는 커다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침에 햇볕을 쬐는 것은 세로토닌을 증가시키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 멜라토닌이 올바른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둘 중에 하나가 불충분하면 건강과 활력을 잃게 된다. 우울증 치료에 세로토닌이 실제와 비슷하게 증가하는 약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그 특성을 고려한 처방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로토닌을 뇌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덧붙이자면 세로토닌의 재료에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다. 이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만들 수 없으므로 음식물로 섭취해야만 한다. 식품 100g당 트립토판의 함유량이 많은 음식에는 낫또, 메밀, 우유, 대두, 프로세스 치즈, 명란, 호두, 육류, 아몬드 등이 있다. 반드시 식생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길 바란다. 또 비타민 B6도 세로토닌 합성에 필요한데 마늘, 간, 붉은살 생선, 피스타치오, 깨 등에서 섭취할 수 있다. 또한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는 이름처럼 마음이 치유될 때, 리듬 운동을 하고 있을 때도 많이 분비된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애완동물과의 스킨십, 워킹, 댄스 같은 리듬 운동, 천천히 하는 복식 호흡, 좋아하는 것을 잘 씹어 먹을 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수면과 식생활에 신경을 쓰고 가능하면 느긋하고 즐겁게 지내고 더불어 적당한 리듬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을 만들어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세로토닌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멜라토닌이 프리 라디칼을 밤중에 제거하여 노화 방지 활동까지 하는 훌륭한 하루 사이클이 완성된다.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행동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행동의 배경에는 동기가 있다. 도파민은 그 동기에 관여하여 활동하는 호르몬이다. 몸을 움직이면 도파민이 증가해 더욱 움직이고 싶다고 느끼게 되고 움직이지 않으면 도파민이 줄어들어 더 움직이기 싫어진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반드시 도파민 뉴런이 활동한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 생활하는 환경에 적응, 즉 학습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 도파민은 그 학습을 위한 강화 인자이다. 무언가를 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구조를 스스로 학습하면 도파민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도파민은 보상 계열 호르몬이라고도 불린다. 무언가를 하면 보상을 받는 형태를 내가 인지하면 도파민이 증가한다. 공부한 다음에 음식을 먹는다. 목표를 달성하면 가고 싶은 곳에 간다. 하루 동안 일을 열심히 하면 저녁에는 맥주를 마신다. 단순하지만 이런 학습 사이클로 인해 도파민을 증가시킬 수 있다. 무언가를 하면 그 뒤에 즐거운 일이 생긴다. 어떤 체험으로 뇌가 기쁨을 느끼게 되면 뇌는 그 기쁨의 사이클을 학습한다. 이것을 응용하여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것은
누구라도 가능하다. 다른 호르몬과 비교하여 도파민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호르몬이라고도 할 수 있다. 걷기 효능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걸으면 체내 칼슘 대사가 향상되고 뇌에 칼슘이 공급되어 도파민이 분비되기 쉬워진다는 보고가 있다. 과도하게 걷지만 않는다면 분명 장점이 있는 운동이다. 또 새로운 자극, 예를 들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겪는 것도 좋다. 일시적인 쾌락은 무의미하다.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도파민은 단조로운 사이클로는 보상을 학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발동하는 것이 도파민이지만 예를 들어 어떤 행동이 일시적인 쾌락이며 사이클로서 기분이 좋다고 인지되지 못한 상황에서 뇌는 같은 일이 반복되었을 때 학습하지 않는다. 단조로운 작업은 보상과 관계가 없다고 인식한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성과가 따르는 행동이 자극으로서 인정받는 것이다. 회사의 일이라면 프로젝트가 제대로 구도에 오르는 것, 정원을 가꾸는 일이라면 기르던 식물이 예쁘게 꽃을 피우는 것, 1년간 열심히 산 부부가 해외여행을 떠나는 일 등이다. 하지만 어떻게 해도 강약이 없는 생활을 지속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목표와 성과를 스스로 설정해보자. 어떤 일을 한 다음에는 휴식을 취한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 즐겨 찾는 포토 사이트를 방문하는 등 무엇이든 좋다.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이런 강약을 만들어 기분 좋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어떤 식사라도 가능한 30회는 씹어서 먹는 습관을 들이자. 렙틴은 분비되는 속도가 늦어 빨리 먹고 많이 먹으면 렙틴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혈당치가 올라간다. 이 렙틴이란 호르몬은 배부름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같은 상태가 계속되면 당뇨병 같은 생활습관병으로 이어진다. 덧붙여 30회씩 씹으면서 식사하면 시간은 약 30분 정도가 걸린다. 의사가 잘 씹고 천천히 드세요라고 권하는 것은 소화를 돕고 호르몬이 잘 분비되는 두 가지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바쁜 회사원처럼 빨리 먹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먹는 것은 인슐린 낭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빨리 먹으면 배고픔이 해결되었다는 신호가 제대로 도착하기도 전에 또 음식을 먹기 때문에 혈당치가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진다. 그렇게 되면 본래 혈당치를 내리기 위해 활동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과도하게 사용된다. 과식은 노화, 비만, 당뇨병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꼭 새겨두자. 폭식하면 급격하게 혈당치가 올라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슐린이 혈당치를 내리기 위해 분투한다. 인슐린은 노화를 진행하는 노화 호르몬이기도 하다. 또 인슐린은 과잉 섭취된 당분을 지방으로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결과적으로 인슐린이 과잉 분비된 상태가 지속되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비만, 당뇨병 등에 걸리기 쉬워진다. 사랑을 하면 여자는 더욱 아름다워진다. 식사와 수면 리듬 조절뿐만 아니라 연애하거나 이성에게 빠져있는 것도 호르몬의 활동을 촉진한다. 여성 호르몬의 대표인 에스트로겐이 사랑에 직접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연애를 하면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가 많아진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데 낮에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완화되어 삶이 의미 있게 느껴진다. 이처럼 세로토닌이 순조롭게 분비되면 쌍을 이루는 멜라토닌도 잘 분비되어 밤에 충분히 잘 수 있다. 수면 중에 나오는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덕분에 몸의 구석구석까지 회복되고 우리 몸은 아름답게 거듭난다. 또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면 감정이 풍부해지고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시상하부가 활발해진다. 시상하부는 에스트로겐의 분비도 담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좋은 상태가 된다. 동시에 생리 주기가 안정되고 에스트로겐이 순조롭게 작용하여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머리카락의 광택이 점점 좋아진다. 이것이 여성 호르몬에 의한 플러스 순환이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닥터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 이들은 여성의 안티에이징에 있어서 전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최강의 멤버이다. 어떤 고급 화장품보다 효과적인 힘을 체내에서 발휘한다. 에스트로겐만 충실히 작용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복수의 호르몬이 힘을 합쳐야 비로소 젊음과 아름다움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연애가 어려운 여성이라도 아이돌이나 스포츠 선수를 동경하거나 아름다워지는 자신을 상상하며 즐겁게 지내는 상황에서도 플러스 순환을 끌어낼 수가 있다. 즉, 언제나 설렘과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적인 사고는 호르몬 낭비의 주범이다. 호르몬 밸런스를 높이는 비결은 무엇일까? 우선 하루의 리듬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대부분 호르몬은 체내식의 리듬에 따라 분비량, 분비 리듬이 변한다. 올빼미 생활을 지속하거나 식사를 하루 한 끼나 두 끼만 먹거나 반대로 온종일 먹는 등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호르몬의 리듬도 무너진다. 매일 반드시 같은 시간에 일어나거나 같은 시간에 잠든다. 밸런스 좋은 식단으로 세 끼를 먹는다. 적당한 운동을 한다. 이런 규칙적이고 올바른 생활로 체내 리듬을 만든 사람은 호르몬이 제때 활동하기 쉬운 체내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다. 완벽하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바로 실행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그리고 감정과 사고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호르몬 밸런스에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의 방향성이 관계가 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다. 옥시토신은 커뮤니케이션 호르몬 혹은 애정 호르몬이라고도 불린다. 예를 들어 옥시토신이 풍부하게 생성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사교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되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또 행복을 느껴 스트레스에 의해 생겨나는 짜증도 줄어든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를 어떻게 개선하는가에 따라 호르몬 밸런스가 좌우된다.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면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감신경을 자극해 스트레스 계열 호르몬이 증가한다. 옥시토신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호르몬과는 반대 작용을 하게 된다. 스트레스 계열 호르몬이 증가하면 행복 호르몬과 쾌락 계열 호르몬이 제어되기 때문에 전체 몸의 반응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인다. 반대로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세로토닌 같은 행복 계열 호르몬이 증가하여 스트레스가 억제된다. 이것이 솔직하고 친절한 마음을 갖게 하고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 또한 코르티솔이 적당히 분비되어 프리라디칼이 억제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줄어들고 호르몬 효율이 높아진다. 예민한 사람은 감정 밸런스를 조절하라. 지나치게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가 계속되는 사람은 예민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둔감력이 있는 사람은 애초부터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주위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감정적이 되지도 않는다.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일이 적은 사람이다. 예민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쓰며 그 마음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마음 상태가 낮뿐 아니라 밤까지 이어진다. 부교감 신경의 시간대를 교감 신경이 침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여러 가지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진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대량 분비된다. 이에 따라 DHEA의 낭비가 일어나고 노화를 방지하는 호르몬을 쓸데없이 사용하게 된다. 스트레스는 프리 라디칼도 대량으로 발생시킨다. 스트레스가 지나치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마음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가 날 때 화가 나는 감정을 해소할 방법을 스스로 습득해야 한다. 그 방법은 호흡일 수도 있고 입욕일 수도 있다. 이미지 트레이닝도 어떤 의미에서는 효과적이다. 더불어 화가 나는 키워드와 상황을 사전에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말이나 키워드에서 나쁜 기억을 떠올리거나 분노를 느끼는지, 어떤 상황에서 기분이 나쁜지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어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무의식 중에 회피하는 본능을 사용하는 것이다. 덧붙여 더위나 추위, 피곤 같은 육체적인 스트레스나 시험을 위해서 좀 더 공부해야 한다든가, 업무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조금 더 일해야 된다든가, 누군가와 잘 지내기 위해서 고민하는 등 이런 적당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우리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을 아예 막을 수는 없다. 이를 피하려고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는 모순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 호르몬 전체를 위한 행동은 규칙적이고 올바른 생활이다. 대부분 호르몬은 체내 시계를 따라 움직인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 같은 시간에 자는 습관,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 자체가 하나의 기본축이 된다. 여러 가지 호르몬을 스케줄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기본이다. 단독 호르몬 시점에서 행동을 점검하면 여러 가지가 보인다. 예를 들어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주로 수면 중에 일어난다. 이외에도 공복 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운동할 때, 이 세 가지 상황에서 분비된다. 움직이고 쉬고, 움직이고 쉬고, 이렇게 생활에 강약이 있으면 성장 호르몬이 활약하기 쉬워진다. 반대로 행동에 강약이 없으면 성장 호르몬의 효과는 반감된다. 성장 호르몬은 증감의 강약에 의해서 더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계속 상승한 상태일지라도 그 효과는 적다. 회사를 정년 퇴직한 사람 혹은 전업주부이면서 자녀를 다 키운 여성 등 50에서 60대 전후에 리듬이 없는 생활을 보낼 확률이 높은 사람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일어나는 시간도 제각각, 식사 시간도 멋대로, 외출도 하지 않고 늘어져서 계속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행동에 리듬이 없는 생활은 안티에이징의 적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행동 습관에 관한 이상적인 패턴을 알아보자.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고 충분히 아침 햇볕을 쬐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취침하면 아침 6시, 밤 12시에 취침하면 아침 7시에 기상한다. 기상 후에 물 한 컵을 마신다. 또한 취침 전에도 물 한 컵을 마신다. 기상하고 1시간 이내에 아침을 먹는다. 조식은 당질과 단백질에 중점을 둔다. 채소 주스, 우유, 요구르트를 추천한다. 아침 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 이것은 교감신경의 자극이다. 기상 후의 운동은 가볍게 한다. 워킹, 스쿼트, 국민체조 등을 한다. 일과 미팅은 90분 사이클 리듬을 유지한다. 오전 11시에서 낮 12시 사이에 약간 힘든 운동을 한다. 예를 들어 근육 트레이닝, 워킹, 수영, 테니스, 골프 등이다. 점심도 규칙적인 시간에 먹는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는다.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는 5분에서 15분 정도 낮잠을 잔다. 오후 2시는 창조성의 시간이다. 생산성이 높은 작업을 한다. 오후 4시는 정보 교환의 시간이다. 오후 6시에서 7시는 근육 트레이닝과 워킹 시간이다. 오후 6시에서 9시는 밸런스를 지킨 저녁 식사 시간이다. 밤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컴퓨터를 끈다. 그리고 방 조명도 어둡게 한다. 전원 기기를 끄고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갖거나 독서를 즐긴다. 밤 10시에서 11시에는 미지근한 물로 반신욕을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는 순간 젊은 사람도 늙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때는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